이건 돈 주고는 절대 사 먹지 않을 거야. 세계적인 미식 칼럼니스트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프랑스 출신 소피 마르탱. 미슐랭 가이드에 글을 쓰는 세계 최고 권위자였죠. 그런데 한국의 바나나 커피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커피에 바나나를 섞는다니 유럽이라면 절대 팔리지도 않을 조합이라고요. 그런데 그 오만한 미식가가 한 모금 마신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카페 구석에서 몰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도대체 그 바나나 커피에 무슨 마법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세계적 권위자를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그 맛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나중에 국제푸드 포럼에서 그 평론가가 목이 메어 고백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나나 커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 달콤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피 마르탱, 파리 출신의 미식 평론가입니다. 20년간 전 세계 음식 문화를 취재해온 이 분야 최고 권위자죠. 그런데 한국의 바나나 커피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선 유럽 중심적 미식관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커피는 원두 본연의 맛을 살려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커피에 설탕조차 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수한 원두의 향과 맛을 즐기는 게 진짜 커피 문화라고 배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커피에 다른 재료를 섞는다는 건 모독에 가까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는다는 발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바나나는 값싸고 흔한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고급 음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나 자체의 강한 단맛이 커피의 섬세한 맛을 완전히 망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 김치, 고추장 같은 매운 음식들이었어요. 전통차는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음료 문화는 없다고 봤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다루는 한국 음식도 대부분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세련된 음료 문화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식계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변방 취급이었어요. 일본 요리는 미슐랭 스타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지만 한국 음식은 그런 수준에 못 미친다고 여겨졌습니다. 국제 미식학회에서 저는 자주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시아 음료 문화의 한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2019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미식 포럼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글로벌 음료 트렌드의 미래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커피 문화의 중심은 여전히 유럽과 북미라고 아시아는 모방과 변형에 그칠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상한 커피 조합들을 언급했어요. 바나나 커피 같은 건 유럽 어디서도 팔리지 않을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두 제 분석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유럽 미식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바리스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한국 커피를 직접 마셔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나나와 커피의 조합은 미각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과일의 단맛이 커피의 복합미를 완전히 파괴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바리스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번 직접 와서 마셔보시라고 생각이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마셔봐야 생각이 바뀌겠어요? 미각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바리스타의 확신에 찬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의심이 스쳤지만 곧 떨쳐버렸습니다. 사실 제게는 더 깊은 편견이 있었어요. 서구 우월주의적 사고였죠. 진정한 미식 문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기껏해야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수준일 거라고 봤어요. 독창적인 음료 문화를 창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 음료보다는 서구식 커피숍이 더 많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음료 문화는 없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제가 지필하는 미식 가이드에서도 한국은 항상 후순위였어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주목도가 낮았습니다. 몇 달 후 한국미식협회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음료 박람회에 심사위원으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뭘 보겠어요? 예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곳곳에 다양한 음료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커피 관련 광고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커피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바나나 커피, 고구마 라떼, 인삼 아메리카노까지. 상상도 못한 조합들이 버젓이 광고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이한 현지 문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중 나온 한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내일 시간이 되면 유명한 카페들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심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그 이상한 음료들을 마셔봐야 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내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제 미각이 버틸 수 있을지, 너무 이상한 맛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을지 고민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홍대 근처의 한 골목으로 안내했어요. 처음 목적지는 작은 카페였는데 이름도 특이했어요. 달콤한 기억이라는 뜻의 한국어 이름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침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부터 중년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이 카페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냐고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나나 커피로 소문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커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말로 그런 걸 파는 곳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음료가 뭐길래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걸까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처음 와본 관광객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단골인 것 같았어요.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저희 앞에 서 계셨는데 벌써 몇 번째 방문인지 능숙하게 주문하고 계셨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됐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바나나와 커피 관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바나나 색깔인 노란색과 커피색인 갈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온갖 종류의 바나나 커피가 있었습니다. 클래식 바나나 커피부터 바나나 카라멜 커피, 바나나 초콜릿 커피까지. 상상도 못한 조합들이 즐비했어요. 가격도 의외로 저렴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카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한 음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직원이 추천해준 건 시그니처 바나나 커피였어요. 가장 인기 많은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카페 곳곳에 바나나 커피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됐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오래된 음료였습니다. 당시에는 바나나 우유의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음료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인기가 폭발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복고 트렌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이런 음료가 해외까지 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예쁜 잔에 담긴 연한 갈색 음료였습니다. 위에는 바나나 슬라이스와 함께 예쁜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맛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바나나와 커피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모금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미식가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공정하게 평가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입맛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모금을 입에 머금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상했던 어색한 조합이 아니었어요. 바나나의 부드러운 단맛과 커피의 깊은 쌉싸름함이 입안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맛이 가능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나나의 달콤함이 커피의 쓴맛을 중화시키면서도 각각의 고유한 맛을 살려주고 있었어요. 서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질감도 놀라웠어요. 바나나의 부드러움이 커피의 거친 느낌을 완화시켜주면서 입안에서 벨벳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두 번째 모금을 마시니 더욱 복잡한 맛의 층위가 느껴졌어요.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 뒤로 커피의 깊은 로스팅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 첨가가 아니었어요. 정교한 계산과 균형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음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미쳤다고 왜 지금까지 이런 조합을 몰랐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세 번째 모금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바나나의 크리미한 질감이 커피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라떼의 우유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온도도 절묘했어요. 너무 뜨겁지 않아서 바나나의 향이 날아가지 않으면서도 커피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모금을 마실 때쯤에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이런 맛의 조화는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셔본 수많은 커피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료였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맛이었습니다. 피니시도 놀라웠어요. 마지막에 남는 여운이 바나나와 커피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미식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떻냐고 예상과 다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이라고 이런 맛이 가능할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제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바나나 커피를 처음 마시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국 음료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조합은 프랑스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커플이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 한국 음료를 인정해주니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도 여운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미식가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사장이 들려준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와 커피의 조합이 얼마나 완벽한지 믿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하루에 수백 잔씩 팔리는 인기 메뉴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다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미식의 기준이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놀라운 창의성과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나나 커피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가이드가 저를 한국 음료 박물관으로 안내해줬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큐레이터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나나 커피의 진짜 뿌리를 알게 됐거든요. 1970년대 한국은 바나나가 정말 귀한 과일이었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급 과일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유제품 회사에서 바나나 우유를 출시하면서 마케팅 아이디어로 바나나 커피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바나나 우유의 맛을 커피에도 적용해 보자는 발상이었어요. 단순한 홍보용 이벤트 정도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한국 사회 분위기였어요. 커피 자체가 아직 생소한 시절이었고 거기에 바나나를 넣는다는 건 더욱 이상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서구의 정통 커피를 선호했고 바나나 커피 같은 변형은 저급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결국 몇 년 만에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복고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 문화를 재조명하는 붐이 일면서 바나나 커피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로 마셨을 때의 맛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붐이 일었어요.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층의 필수 음료가 됐다고 합니다. 큐레이터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나나 커피 관련 게시물이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에 오면 꼭 마셔봐야 할 음료로 바나나 커피를 꼽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역수출 현상이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바나나 커피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식 바나나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K-커피라는 이름으로 브랜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큐레이터에게 물어봤어요. 처음 이 음료를 개발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고요? 큐레이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아이디어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십 년 전에 묻혔던 아이디어가 이렇게 부활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미식의 기준을 유럽에만 두고 다른 문화의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해버렸던 거였어요. 한국의 바나나 커피는 그런 제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의 다른 카페들도 방문해보기 시작했어요. 바나나 커피 외에도 다양한 독창적인 음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고구마 라떼, 인삼 아메리카노, 심지어 김치 스무디까지. 상상도 못한 조합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을 직접 마셔봤는데 모두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정교한 계산과 연구가 뒷받침된 음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바리스타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실험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떤 바리스타는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음료의 특징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단순한 맛을 넘어서 감정과 추억을 담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나나 커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줬어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혁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점점 한국 음료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바나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60대 부부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바나나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릴 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했다고 바나나 하나가 생일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바나나를 한번 먹어보는 게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과일 코너에 진열된 바나나를 보며 언젠가는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바나나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든 시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바나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린 시절의 꿈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격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꿈이었다고, 어린 시절의 소원이 담긴 특별한 음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 세대의 추억과 꿈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대학생 커플이었어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녀였는데 바나나 커피를 나눠 마시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말해줬어요. 자신들에게는 복고 트렌드지만 부모님 세대에게는 진짜 추억이라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남학생도 거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자주 말씀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나나 커피를 마시면 왠지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바나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였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 분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중년 직장인이었어요. 혼자 바나나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개인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나나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병원에서도 바나나만큼은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맛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바나나 커피는 고인이 된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어요. 음료 하나로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였습니다. 네 번째로 만난 분은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한국 여행 중에 바나나 커피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셔보니 완전히 매료됐다고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 맛을 그리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도 이런 음료를 파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직접 만들어서라도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난 분은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바나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 커피 같은 걸로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해요. 바나나와 커피의 비율, 온도, 제조 방법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하루에 200잔 이상 팔리는 인기 메뉴가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외국인 손님들이 감탄할 때라고 했어요. 한국의 독창적인 음료 문화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만난 분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와서 바나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SNS에 올릴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말하길 바나나 커피는 자신들 세대의 대표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항상 마시는 음료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나나 커피의 달콤함이 정말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마치 어머니의 포옹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바리스타 지망생이었어요. 바나나 커피 제조법을 배우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말하길 바나나 커피는 한국 카페 문화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바나나 커피를 개발해서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깊이 감동받았어요. 바나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담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SNS에 올린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올린 바나나 커피 사진과 후기가 순식간에 바이럴됐습니다. 프랑스 미식계 동료들이 댓글로 놀라움을 표했어요.
정말로 그런 맛이 가능하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꼭 마셔보겠다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바나나 커피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생기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바나나 커피를 마시고 인증샷을 올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식 바나나 커피를 따라 만들어보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왔어요. 젊은 일본인들이 직접 도전해보는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중국 SNS에서 바나나 커피 만들기가 인기 콘텐츠가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카페에서 한국식 바나나 커피를 메뉴에 추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CNN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했어요. 한국의 복고 음료가 전 세계 커피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바나나 커피를 마셔보는 장면도 방송됐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기자가 한 모금 마신 후 완전히 표정이 바뀌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BBC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커피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바나나 커피를 조명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 셰프가 출연해서 말했어요. 이런 창의적인 조합은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동양의 독특한 미식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미식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에서 한국 음료를 이렇게 주목한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르몽드에서는 파리의 여러 카페에서 한국식 바나나 커피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피가로는 더 깊이 있게 접근했어요. 음식 문화의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바나나 커피 현상을 해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 동양으로 전파되던 음식 문화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에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베를린의 몇몇 카페에서 K커피라는 이름으로 바나나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에서 바나나 커피를 인정한다는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밀라노의 한 유명 바리스타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 정말 놀라운 조화라고,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도 새로운 영감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젊은 바리스타들이 한국식 바나나 커피를 배우러 한국까지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카페들에서 바나나 커피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응이었어요. 커피 문화가 발달한 이 나라들에서도 한국의 바나나 커피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멜버른의 한 카페 사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바나나 커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음료라고, 기존 커피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브라질과 콜롬비아 같은 커피 생산국에서도 바나나 커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두바이의 고급 호텔들이 한국식 바나나 커피를 메뉴에 추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국제커피 학회에서도 바나나 커피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전 세계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전 세계적 반응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 푸드 포럼에서 저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과거의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포럼 주최 측에서 특별 세션을 마련해줬어요. 한국 음료 문화 체험담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편견의 붕괴, 바나나 커피에서 배운 진실이라고 정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은 10,000원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세계적 미식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모두 궁금해했거든요.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권위와 명성을 스스로 흔들 수도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미식가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에 입을 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가장 큰 실수를 고백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과거 제가 한국 음료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했어요. 바나나 커피를 조롱하며 유럽에서는 절대 팔리지 않을 조합이라고 비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바나나 커피는 완전히 달랐다고 말했어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마신 그 한 잔이 제 미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나나와 커피의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인의 창의성이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한국은 미식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도 지적했어요. 미식의 기준을 유럽에만 두고 다른 문화의 가능성을 배제했던 제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현장 경험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직접 가서 마셔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나나 커피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의 꿈과 추억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바나나 커피를 조롱했지만 그 맛과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창의성과 집념을 보았다고요. 한국은 작은 바나나 커피 한 잔으로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어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혁신 정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됐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셰프 한 분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미식평론 방향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에 더 집중하겠다고, 특히 한국과의 교류를 늘리겠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 바리스타는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바나나 커피를 유럽에 도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지 문화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기자는 더 큰 관점에서 질문했어요. 이런 현상이 글로벌 음식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음식 문화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어요. 이제 혁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서구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도 있었어요. 세계적 미식가가 이렇게 인정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저는 한국 대표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음식진흥원에서 제안했어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음식 문화를 연구하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 편견 없는 시각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미식가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연구 분야부터 전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음료 문화, 특히 한국의 혁신적인 음식 문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진정한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과 정식 연구 협력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한국음식연구원과 공동으로 K푸드의 세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요. 매년 서너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 연구를 진행합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과 문화를 발견하게 돼요.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료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막걸리, 식혜 같은 음료들의 깊이 있는 맛에 매료됐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이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서양 음식 문화의 융합에 대한 연구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나나 커피 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렸어요. 문화적 혁신이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한국음식문화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저를 센터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높아졌어요. 매년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져오는 새로운 발견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계속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도 파리로 오기 시작했어요. 문화 교류를 통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학회에서도 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편견 없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 발표는 항상 큰 호응을 얻어요. 많은 동료들이 자신들의 연구 방법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저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해 왔어요. 아시아 음식 문화 전담 에디터로 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각 나라의 음식에는 그들만의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특히 비서구 문화의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요. 현장 경험의 중요성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해요. 책상에서만 하는 연구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첫 강의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바나나 커피를 무시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놀라지만 곧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권위 있는 교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더욱 겸손해집니다. 최근에는 바나나 커피에 대한 책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달콤한 반전 바나나 커피가 가르쳐준 미식의 진실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특히 요리사들과 미식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나왔는데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외국인이 한국 음식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준다는 점에서 감동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음식들을 탐험해요.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K푸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줬어요. 편견의 위험성, 현장 경험의 중요성,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까지.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한 잔의 바나나 커피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꿈과 추억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의 미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나나라는 평범한 과일과 커피라는 일상적인 음료가 만나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파리의 제 사무실에서 바나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서울의 그 작은 카페에서 느꼈던 충격과 깨달음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싶어요. 아직도 제가 모르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은 면들이 많을 테니까요.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허물고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 한국의 바나나 커피가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계 곳곳의 카페에서 바나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그 달콤한 한 잔이 정말로 세계를 흔들었거든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놀라운 나라였어요. 달콤한 한 잔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